많은 분들이 사진에 자기가 늙게 나온다. 사진 얘기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패턴이 아니니까 실망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부터 안 찍는 건데,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젊어 보일 수가 있겠죠. 아, 대학적인 힘을 빌어서 동안이 된들. 그래요. 사실. 그게 얼마나 유지하겠냐고요. 결국은 라는 것에서부터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갖는 소망 중에 젊어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 김세용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제가 앞에서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옛날서부터 그래갖고 뭐 진시황 얘기도 뭐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젊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린애들 보면은 아 예쁘다. 네, 그렇죠. 뭐 걔가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아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래 젊으니까 이쁘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하는 거고, 시간이 가니까 젊지 못하니까 젊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노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네.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젊어 보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젊어질 수는 없고 네. 젊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박사님도 젊어 보이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젊어 보인다의 뜻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안이라는 네, 건데, 예, 맞습니다. 동안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젊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니까 동안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탄력 있고 주름 없고 그다음에 어딘가 무너지지 않고 이제 무너지는 것 중에서 턱선이 제일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실 분 안 하실 분 이제 구별하라 그러면 여기 아래 턱선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이게 제일 먼저 보거든요. 턱선이 무너졌다는 뜻은 여기서 오는 게 나이 연세가 되시면 이렇게 도자 이렇게 그게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다고 표현할 수 있고, 저희 표현을 하면 선이 쭉 가야 되는데 이 선이 이렇게 이게 하면서 무너졌다 이런 표현. 라인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윤곽선이 달라지는 네. 것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에 돌출이 나이 들면 이게 다 쳐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아 있고 여기가 이마도 살아 있고 여기도 살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젊어 보인다 그런 것이 제 얼굴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내가 나한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일까? 저는 요게 웃으면 요게 좀 살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여기가. 네, 살집이. 살짝 여기가 제 옆 턱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네, 대충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얼굴 보통. 라인인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를 그냥 아직도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피부 하얗고 뽀얗고 예. 주름 많지 않고 네. 그다음에 잡티 김이 없고. 네. 본인을 지금 동안의 기준으로 삼으신 거네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나는 왜 네.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에 어느 날인가 한번 제 얼굴을 한번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해봤는데, 잘하셨어요. 네. 근데 보통 뭐 동안의 어떤 기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좀 해당이 되나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고 나이도 훨씬 더 덜 들어 보일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체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뭔가 활기를 갖고 있는 사람 있죠. 활기를 갖고 있으면 확실히 젊은 거야. 그런 것도 젊어 보이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제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힘 쭉 빠져 있으면은 누가 봐도 그런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이지. 그렇죠? 활기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확실히 젊어 보인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활력은 얼굴에 드러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얼굴은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이제 표시가 되니까요.
언젠가부터 뭐 한 50 넘기고 또 뭐 60 넘으신 분들도 잘생겼다, 예쁘다는 표현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칭찬을 더 듣고 싶어 하실 그쵸. 예. 텐데, 병원에 오신 분은 어떤 욕구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예뻐지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생활의 불편 때문에 뭔가 해소하고 싶어 네. 하세요? 뭐 이런.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남성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진에 자기가 늙게 나온다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진에 나이가 네. 보인다. 내 친구들이나 여자 주변 사람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결혼식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혼자만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팽팽하고 뭐 어딜 맨날 관리를 하는지 그러고 본인만 완전히 나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이고 속상하다.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왜 사진을 굳이 찍어가지고 그러게. 스트레스 받으시냐. 네, 네, 네. 어? 그리고 사진을 찍을 것 같으면 연예인처럼 얼짱 각도를 본인이 평상시에 파악을 해서 내가 이 각도가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러면 그 각도에 사진 찍더라도 이쪽에서 사진 찍을 게 아니라 저쪽 가서 사진 찍으면 항상 이쁘게 나오실 거라고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한번 수술이나 시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딴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늙어 보이는 느낌? 그 느낌이 되는 건 뭐냐면 난 한물 간 느낌처럼 난 쟤네들에 비해서 뒤처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경쟁력이겠죠. 경쟁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볼장 다 봤다. 이런 느낌. 그런 게 얼굴에 반영이 되나요? 아무래도 자신감, 무기력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것이 피부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환자분들을 이제 볼 적에 피부가 생기 있고 이러신 분들 보면 나이가 훨씬 덜 들어 보여요. 자기 생활이나 이런 것에 아주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으신 분들 보면 푸석푸석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건조해서 그냥 그야말로 인생의 몸이 건조한 것처럼 피부가 몸이 건조해지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피부에 반영된다. 이렇게 그렇죠. 들리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의 피부를 가지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저만 해도 그래, 아유 또 지나가겠지. 내일의 태양은 좀 밝게 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진 얘기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 사진을 잘 안 찍어요. 네. 저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머리도 세팅하고 기본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런 거 익숙해지기 네, 시작하잖아요. 이 이미지를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 보는 제 이미지를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여행지에서는 머리도 그렇죠. 그냥 푸석하고 네. 얼굴도 뭐 있는 그대로 다 보이고 뭐 옷도 여행지 옷이 오죽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패턴이 아니니까 실망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부터 안 찍는 건데, 사실 그 여성분도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나만 늙어 보인다가 내가 내 얼굴에 기대하는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대치 때문에? 제가 그 근간에 딱 보면 경쟁심인 것 같아요. 내가 저보다 떨어지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쟤를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밑으로 딱 두고 못할 거 없는데 쟤보다 못난 거 없는데 내가 왜 쟤보다 못하지?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열등감까지도 그걸 유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사진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판단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아내는 잘 나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판단이 다른 걸 보면서 내가 내 사진을 볼 때는 나의 약점부터 보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이를테면 나는 목이 길어서 목이 길어 보이는 맞습니다. 거 싫고 뭐 눈이 작으면 눈 작아 보이는 거 싫은데 그들이 보기엔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니까 네 모습 그대로 나왔어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네. 저 환자 볼 때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그죠. 그런 장점을 안 보고 왜 단점만 보려고 해가 나는 뭐 못해, 나는 뭐 떨어졌어, 뭐 이런 생각을 왜 갖냐. 내가 봤을 적에 어떤 때는 눈빛이 너무 이쁘다. 이제 60, 70대신 분들 보면은 또 때로는 굉장히 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쳐다보고 있어서 와, 그야말로 손실의 그 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얼굴도 온화하고 온화하고 나이가 훨씬 적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약점이라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남들이 보기엔 약점이 아닌데, 나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만 약점일 수 있잖아요. 저는 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목에 편지 한 장을 쓸 정도로 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목이 있는 옷을 입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리스트한테도 그렇고, 난 목이 왜 이렇게 길지? 하면은, 목 짧은 사람이 들으면 화낸다는 둥 하면서, 그렇죠. 목 긴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장점인데, 옛날 그렇게 목 길면 기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목이 길어서 좀 힘들고, 제가 좀 얼굴이 긴 편이에요. 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얼굴 길어 보이게 나오면 또, 이건 못 나온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얼굴 긴 것도 뭐 미남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뭐 왜 그러냐. 또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얼굴도 크고 다 큰데 왜 사진으로는 왜 이렇게 보이냐. 집사람이 특히 그래요. 집사람이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나보다 얼굴도 작고 그러는데, 얼굴 작고 그러는데, 사진 찍으면 자기는 퍼지게 오히려.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카메라에, 나도 잘 모르지만, 카메라의 어떤 과학적인 거, 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가로, 세로 비율이 맞으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카메라에 딱 맞나 보다 웃으면서 제가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한번 검사해 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내가 봐도 얼굴이 아주 작은 얼굴이 아닌데, 실물보다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이나 네. 이제 사진에서. 네. 죄송해요, 박사님. 뭐, 우리 친하니까. 근데 저는 박사님 얼굴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은. 네. 뭐, 영상에서 보고, 네. 화면에서 네. 보고 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작진 않으시네요. 작지 않아요. 절대치가.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은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봤을 때는 저만큼 떨어져서 봤으니까. 그거 지금 너무 그치. 가까이 보여주면 안 되는.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가까이 한 적은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비율이 참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네. 진짜. 이게 오죽하면 황금 비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얼굴이 길다니까. 근데 저는 얼굴 긴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사실. 그래요? 네, 이마가 좀 네. 넓다. 뭐 이마 넓죠. 이마가 넓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지. 또 약간 길고. 근데 난 남자 턱으로는 굉장히 난 그냥 표준이에요? 아니요, 표준이 아니라 좋은 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남자가 그렇죠. 이게 네네. 없으면 이게 또 너무 짧아도 이게 짧거나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박사님은 눈썹도 아주 튼실하시네요. 눈썹이요? 눈썹 습도 많고. 머리숱하고 눈썹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요. 저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더 많으셨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빠진 예.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 머리는 절대로 안 빠지고 항상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을 이기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갔더니 머리카락 굵기도 좀 가늘어지는 것 같고 어느 날 머리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렇던데. 결국 피할 수 없는 건 주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주름이 있는데도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름이 없는데도 그냥 나이대로 보여요. 네. 주름이 그 사람 전체를 덮지 않는다 그러나. 주름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그렇죠. 이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주름은 아주 일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일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율도 그렇고 어떤 윤곽선 또 그다음에 입체적인 그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주름이 살짝 비춘다 그러면 주름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흘러내리지 얼굴도 살이 없죠. 그다음에 이런 데 늘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주름이 있으면 주름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얼굴 이런 프로포션이 괜찮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젊어 보이는데 거기에 주름 한두 개 더 보인다고 해서 전체 그거에 영향 주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주름도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n분의 1의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이 좋으면 주름이 있는 것은 인생의 뭐 세월의 흔적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름 하나 없애려고 막 연연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요인들로 다른 요인을 더 부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부각시키면 주름만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주름을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없잖아요. 그 뭐 주름 없애는 뭐 여러 가지 요령을 해봐도 그냥 그렇죠. 그때뿐인 것 같고. 제가 볼 적에 습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비근하게 많이 보시겠지만 이마 주름 생기는 거는 네. 미간 찌푸리고 이러면. 예, 미간 찌푸리고 이마를 계속 눈썹을 번쩍번쩍 뜨고 옛날에 이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마를 자꾸 쓰거나 웃을 때도 그냥 표정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크게 웃으시는 박장대소 하시는 분들 이런 데는 보면 아무래도 주름이 많거든요. 피부가 많이 마르시고 이런 데 살이 빠지거나 그러면 또 주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적당한 그런 식단도 중요하고
우리가 잠자는 습관도 굉장히 죽음의 그래요? 전제 네. 성형외과 의사니까 여기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주름이 음. 원래 이렇게 이쪽 까치발처럼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 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거는 얼굴 침대 잘 적에 이렇게 자요. 저도 사실은 엎드려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잠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모르지만 시작할 때는 이거 다 다래미지로 핀다는 마음으로 이거 쫙 이렇게 해요. 어. 저는 요 주름은 별로 없어요. 세로주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로주름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술할 적에 늘어진 걸 당기는데 당기는 방향이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서는 주름이 직각으로 해야지 좀 당겨지는데 네. 같은 방향으로 하면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주름이거든요. 부수로 몇 가지 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일단 내가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 그리고 그 베개와의 접촉면이 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할 보통 필요. 보면 이렇게 찌그리듯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누웠는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잔다는 주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왕이면 옆으로 자더라도 좀 편 상태로 그래서 자라. 쪼그려 자지 말라 아, 이런 거죠. 네. 일단 이렇게 자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러면. 뭐 그건 습관이라 나이 들어서 바꾸기 더 예. 힘들고. 네. 그거는 뭐 잠잘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자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자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러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성형은 표정밖에 없다는 건데 표정을 좀 밝게 만들면 그래도 그러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마음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네. 표정은 항상 온화한 표정 짓고 그러면 나이가 덜 들어 보여요. 박사님 잘 웃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 친하니까 평소엔 눈 안 작은데 웃으면 눈 작아지시잖아요. 네. 네. 제가 그래 저도 눈을 크게 뜨면서 웃고 싶어요. 아니. 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착 스마일 표정 되는 게 너무 닮고 싶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원래 눈이 작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실제 눈은 안 작은데 웃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웃는다라는 웃음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도 네. 이제 자꾸 분석을 해봐요. 저를 분석해 스스로. 보는데 네. 우리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근육 구조의 문제인 거야. 아, 그런 게 있구나. 구조가 어떤 사람 웃을 때도 이렇게 싹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맞아요. 웃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억지로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인위적으로 할 수 그럼요. 없어요. 훈련을 해서 좀 되긴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눈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완전 초생달 웃음. 제가 생각에 좋아요. 어떤 얼굴의 골격 구조와 눈 주변에 오는 또 근육의 방향의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계셔도 약간 웃는 느낌? 아니면 저 사람은 웃을 것이다 하는 약간 밝은 느낌을 주는 얼굴이 네,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평소에 무뚝뚝하게 있다가 그분은 웃으시나 보다 하는데 웃는 게 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저 사람이 웃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웃는 상황인데 표정은 근데 달라.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구나. 그런 분들은 이제 웃는 거를 네. 본인이 스스로 거울 보고 좀 연습을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호감을 주는 웃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가끔 강의하다 보면 네. 이렇게 강의에 몰입하시는 분들이 무표정이 되잖아요. 네. 강의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기본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감정이 지배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본 표정은 다 무섭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념무상의 그 표정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표정 그러니까 있죠. 도화지 같은 표정. 예, 그런 표정. 그래서 옆에서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옆에서 웃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도화지 같은 기본 표정이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표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겠죠. 동안이 되고 싶어서 병원 찾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과 표정을 다스리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안이 된들 그래요. 사실 그게 얼마나 유지하겠냐고요. 음.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외압적인 힘을 빌어서 잠깐 동안은 본인의 어떤 동안의 어떤 모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본인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세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봄이 오는 기운이 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봄의 기운, 내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제 표정으로 김지원 TV 구독자 여러분에게 미리 도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름을 없애고 싶어요, 박사님. 우리 김전 아나운서가 나한테 한다 그러면 보완하는 것이 왕방울처럼 크게 뜨시던 분들이 연세에 드시면 점점 쭈그러져가지고 위에 피부가 덮이니까 천막 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동안수술 하는데 동안으로 가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얼굴, 동안 이런 생각하다가 성형외과나 한번 가볼까? 요즘 시술 많이 받는다던데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가서 뭘 어떻게 물어봐야지 걱정되시죠?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세영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겁나게 왜 그러세요? 이 나이쯤 되면 한번 박사님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요새 시술도 한다는데 이게 뭐 관리하려면 진즉부터 해야 된다는데 근데 막상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분들은 시술 받으러도 많이 간다고 하고 심지어 요즘은 남성들도 성형외과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 서스름 없어져 있는 거 남자들이. 왜냐면 남자 메이크업 하고 다니고 네,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같이 방송 안 하시는 분들도 화장하시죠, 요새. 그런 분들도 꽤 있죠.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비비크림은 당연히 바르시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 화장품이 뭐 잘 괜찮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시술 받으러 가요. 성형외과는 수술 아니야? 이러는데 시술과 수술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칼을 쓰냐 안 쓰냐 그거가 아주 큰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칼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출혈을 일으키는 거고 시술도 물론 약간의 출혈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점상 출혈이나 이런 것들에서 바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시적 출혈이지. 국소적. 근데 수술은 그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에 어떤 그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술은 칼을 도구 삼고 그렇죠. 시술은 기계를 도구 기계부터 뭐 여러 가지 있죠. 기계를 비롯한 칼 이외의 도구들을 통해서 큰 출혈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은 절개를 했으니까 어쨌든 절개가 들어가겠죠. 꿰매는 작업. 그다음에 봉합을 하죠. 그런 것들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물어보실까 싶은데 주름이 많아서 뭐 이게 뭐 이래서 오고 뭐 이래서 오고 뭐 이러신 분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술에서 수술로 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막 갑자기 뭐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런 데가 뭐 당겨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당겼을 때 효과가 좋냐,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시술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초음파나 고주파 아니면 레이저 있죠. 레이저 있고 그다음에 실 있고 또 이제 거기다 부분적으로 약간 좀 뭔가를 채워주는 필러 있죠. 피부 전체 관리하는 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당기는 리프팅은 수술의 범주인 거예요. 예, 근데 요새는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고주파나 초음파 이런 것들이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뭐 미세전류를 이용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은 쪽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닿는 분도 계시죠. 그렇겠죠. 수술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수술하는 데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노화는 우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노화되는 시점을 뒤로 땡겨놓을 뿐이지 노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노화는 또 가니까. 또 시작하니까. 언젠가는 시술로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단계고 수순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나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1, 2, 3단계 시술을 건너뛰고 그냥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4, 5단계 수술부터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네. 아주 그 심한 경우는 정신적으로 그 트라우마 받는 내가 수술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괴멸감, 자멸감 이런 건 느낄 수 있죠. 시술로 1, 2단계 시도했다가 시간 지나고 또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음 3, 4단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초기부터 4, 5단계를 그럼 진행해버리면 다음에 갈 자리가 없잖아. 그 후에 방법이 없다는 다음에 갈 자리가 없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시술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네. 야 그건 못하라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몸은 계속 변환되는 거예요. 네. 변환되는 그 자체를 자기 몸이 변환되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한번 하고 네. 싶은데 근데 그리고 수술 직후의 결과가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뿐인 거고 자리 잡고 아름다워진 그 상태가 뭐 길어야 6개월, 1년, 2년 가는 거지 10년, 20년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성형수술에 얼마 유효기간이 얼마냐? 어? 아 그런 질문 뭐 그런 얼마 동안 유지되느냐? 네네. 평균적으로 성형수술은 7년에서 12년 이 정도를 보고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내다보고 한다는 개념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쌍꺼풀 수술한 지 한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 왔어요. 근데 약간 처졌다고 오신 분인데 아직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도 성형수술마다 좀씩 다르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보죠. 네. 주름을 없애고 싶어요, 박사님. 제 주름을 좀 없애주세요. 이거 성형외과에서 가능한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신체 변화 중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 들면서 주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 햇빛을 많이 쬐서 광노화. 광노화 이런 걸 생기는 주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면 그래서 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나?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성형외과 수술이 주름 성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뭐, 그 얼굴 주름, 뭐 눈밑 주름, 뭐 이마 주름, 뭐 이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름 성형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늘어짐을 당겨주는 거가 있고 당겨줌으로써 주름이 완화되는 거 있죠. 우리가 당겨가지고 우리가 조직 절제를 했을 적에 그 안에 주름이 들어와 있으면 주름의 절대 개수는 줄겠죠. 보톡스는 주름을 좀 생기는 거를 미리 방지하는 의미지 생긴 주름이 보톡스만 다 펴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울 수 있는 그럴 수 거 있으면 아니고. 좋겠지만 사실은 이미 한번 변성이 돼버리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현재로는 가장 그래도 그거에 근접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긴 하지만 수술한다고 해서 주름이 있던 주름이 쫙 다림질 하듯이 안 된다. 그렇게 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기는 것도 이제 주름 접힌 데가 조금 펴지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구겨짐은 펴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주름을 예방하는 건 이제 다른 관리적 요인들이 그렇죠. 필요한 거고 보톡스도 예방의 차원인 거지 있는 주름을 지울 수 있는 치료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성형을 무슨 예방적 성형 있죠. 아, 네. 미리 해두면 주름 안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돼요?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예방을 예. 어떻게 수술을?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나이 먹는 게 저 싫어가지고 미리 좀 땡겨놓고 싶다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게 이제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치를 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 몸은 세월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시간을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 뿐이지 예방한다고 뭐 어떻게 그 노화가 뭐 멈추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네. 저도 얼굴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갑자기 요 밑에 주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근데 그게요. 이게 제가 예측했던 패턴이 아니라 여기서 왜 주름이 보이지? 요새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남자하고 여자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런 데 처지는 건 똑같다 치고 네. 여자분들은 요 입가에 이렇게 입가로 네, 입 주변으로 마련의 라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입가로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상당히 보기보다 많이 생겨요. 그래요? 여자분들은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이거 주름에다가 여기까지 처지면 금상첨화처럼 이제 확 나이 들어 보이게 되겠죠. 근데 제가 요새 보는데 나이 든 남자들은 왜 이 턱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아니, 딱 선이 지금 하나 그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그게 요새 내가 느끼는 것이 왜 남자들이 왜 이 앞쪽에서 쪼글쪼글할까? 어? 그게 굉장히 보기 흉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요.
면도할 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래서 뭐 주름 완화 크림 막 이런 거 발라가지고 한번 없애보면 좀 희미해진 것 같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선명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밑에 조직이 아마 좀 조직 소실이나 또 밑 근육의 영향 이런 것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보톡스를 놓은 거는 있지만 주름이 이쁘게 주름 잡히지 않아요. 그래요. 찌그러진 네. 주름 아니,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각도 라인이 맞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삐지가 안 맞죠. 나오니까 안 맞아요. 다음번에 우리 재호 씨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그걸 좀 예. 해결책이 있으면 네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주름 좋아요. 그렇다 치고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 눈꺼풀 내려앉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사실 나이 들면. 근데 이게 저희 장인 어른도 한동안 시야를 가린다고 이게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요. 이제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는 이제 연세 드시면서 내려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눈썹이 많이 처져요. 눈썹이 여기서 버팅기고 있던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네. 눈썹이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눈꺼풀 자체가 또 처져가지고 네. 그런 게 있고 약간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 눈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상顎 거근이 있는데 거근이 연세 드시면서 약간 약해져요. 약해져서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왕방울처럼 크게 뜨시던 분들이 네. 연세가 드시면 점점 그러니까 쭈그러져가지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위에 피부가 덮이니까 어. 완전히 천막 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각 따라서 우리가 처치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해요. 수술 아니고 눈만 찝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연세 드신 분은 가급적 쌍꺼풀 안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실 인상이 맞아요. 안 쳐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달라 보여. 갑자기 인상이 이상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설사 쌍꺼풀 하더라도 주름처럼 살짝 잡히는 쌍꺼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한 쌍꺼풀은 안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사실은 연세 드셔가지고 쌍꺼풀 진해지면은 인상 좋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좀 독해져 보이고 강해 보이고 편안해 보였던 얼굴이 갑자기 싸나운 얼굴로 확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눈썹이 처졌으면 눈썹 올리는 쪽으로 가고 정한데 뭐 이마거상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 그런다 그러면 쌍꺼풀 안 만들고 처진 것만 제거할 수 있거든요. 시술로? 처진 거는 어쩔 수 시술로는 처리가 안 돼요. 눈썹 밑에서 당길 수도 있고 직접 여기서 눈꺼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고. 큰 수술은 아니고. 네. 그 쌍꺼풀 얘기하셨으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무표정하면 좀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에요. 근데 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모르는 분인데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 사람 쌍꺼풀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러면 눈이 따뜻해 보일 거라고. 이렇게 살짝만 짚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안을 이제 제작진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 얼굴 뭐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잘 삽니다 했는데 그게 쌍꺼풀을 짚으면 좀 표정이 온화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달라서 기본적인 본인의 눈의 어떤 상태, 쌍꺼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빛이에요. 아, 네. 눈빛이 좋은 사람, 눈빛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눈빛이 좋은 사람은 쌍꺼풀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눈빛이 조금 나쁜 사람, 나쁘다는 거는 좀 항상 어두운 느낌, 또 침울한 느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싸늘한 느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 눈빛에 표현되니까 그 눈빛도 마음의 반영이에요? 눈빛은 원래 옛날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요. 실제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뭐 몇십 많이 년 동안 쌍꺼풀 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눈빛이에요. 눈빛이에요. 예. 그 눈의 총기 뭐 이런 거랑 뭐 총기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중요해 보는 거는 따뜻함? 아마 우리 김재훈 아나운서가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쌍꺼풀 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좀 부각되더라고요. 예. 그 눈으로 따뜻함을 덮고 있어서 차가워 보이는 거. 그렇게 네. 그렇게 그러면 눈 밑에 지방 생기면서 또 걱정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눈밑 지방은 보통 연세 드시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눈밑 쪽이에요. 네. 눈 위보다는 차라리 아래쪽이 더 이렇게 눈에 더 거슬리게 돼요. 눈 밑에 보통 지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 밑이 볼록해지는 거 있잖아요. 눈 밑에 볼록해지고 지방 주머니가 이제
탄력을 잃어가지고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지방이에요. 우리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럼 나이 들면. 탄탄하신 분은 아, 이게 안 밀려 나오고 탄력성이 있으면. 네, 탄탄하신 어. 분. 근데 탄력이 없거나 젊은 20대도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각자의 사람마다 다른 거지 연령이 몇 세가 됐으니까 그런 나온다 개념이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10대 애들도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새 정확한 의학적 표현은 아니긴 한데 지방 재배치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눈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레이저로 해가지고 지방 주머니를 좀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럼 그건 시술이에요, 수술이에요? 일단은 그건 째잖아요. 그건 수술이죠. 그럼 저는 아직 안 밀려 나온 상태인가요? 조금 밀려 나올 기미가 보이는 건가요? 저기 안경 좀 잠깐 네네네네. 보실 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은 예, 거예요? 예, 네, 선방하고 있는 예, 예.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가 보고 그 부분이 약간 좀 나와 보이지만 살짝은 있지만 네. 그 전체가 많이 꺼져 보이는 김전 아나운서에도 눈 전체가 좀 꺼진 그런- 거거든요. 그걸 제거를 했을 경우에 눈이 잘못하면 퀭해 보이는 느낌. 오히려 더. 그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 아래쪽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살짝 살리면 오히려. 요걸 살리면 여기 상대로 들어가 보이거든요. 얘를 살짝 그럼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올린다는 것보다 여기를 볼륨을 여기 살을? 볼륨을 잡아 여기 그럼 여기. 뭘 집어넣어요? 필러 이런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자가지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박사님 젊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조금 예. 튼실해서 그런 거죠? 예, 또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훌륭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다 음. 보고, 물론 이제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아주 살짝 나온, 우리 김전 아나운서 같은 그런 때는 아마 나한테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아래쪽을 좀 보완하는 차라리. 것이 네. 훨씬 더, 이걸 살리면 그것이 동안으로 가는 첫 번째거든요. 우리 동안수술 하는데, 동안으로 가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근데 사실 보톡스도 그렇고 이런 걸 채운다고 해도 그렇고 뭔가 하고 나시면 조금 웃을 때 어색한 느낌? 이렇게 완전히 웃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근육이나 근육 밑에다 써요. 네. 근육 위에다 쐈을 적에는 잘못하면 어색함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부에서 따로 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근육 밑에다가 주로 많이 이렇게 하면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안검하수를 했다, 뭐 하안검을 했다, 상안검을 했다. 이게 네. 정확히 전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다 눈 밑에 지방 재배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술 속에 하나가 지방 재배치예요. 부분 집합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하안검 성형이라고 그러면 속눈썹 밑으로 아래쪽. 절개를 해고서 속에 있는 그 지방 주머니 처리하고 근육을 당겨주고 나머지 여분이 있는 피부를 자르는 거가 하안검 성형이고, 상안검은 이제 쌍꺼풀을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레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칭하는 게 안검하수예요, 그러면? 안검하수라는 것은 안검은 네. 커플이거든요. 그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검하수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겉에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것도 네. 그것도 안검하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안과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성형외과적 안검하수 얘기하는 것은 눈을 들어 올리는 근육 힘이 떨어져서 눈을 다 못 뜨는 거죠. 네. 근데 피부는 늘어졌지만 눈을 딱 제끼면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분도 그렇죠. 많거든요. 그거는 피부만 저쪽만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장인이 94세신데 자꾸 눈꺼풀 떨어진다고 속상해 하시는데, 근데 그 어르신을 성형외과를 모시고 갈 수도 없잖아. 아니요, 저는 뭐 90대 넘으신 분도 해요. 그래요? 왜 하냐면, 특히 윗꺼풀이 처지면 땀 차고 그러면 짓물르거든요. 그래서 미용 목적도 있지만 치료 목적도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쌍꺼풀은 안 만들고 늘어진 거면 이제 피부만 절제해내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잡아주면.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성형외과 수술을 뭐 권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성형외과 가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물어보고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도와드리기 위한 건데. 성형수술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성형외과 술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중독은 두 종류로 생각하는데, 하나 해서 잘 돼가지고 네. 이쪽으로 가시는 오히려. 거면, 하나 했는데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가 자기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시술을 받든 수술을 받든 어떤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기대치를
좀 낮출까요? 농담으로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는 기대치를 제로 베이스로 만든다. 아, 그러면 어쨌든 좋아지니까. 음. 성형외과 의사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기대치에서 한 80% 정도는 이제 좋아질 것 같다든지 그러면 잘 안 돼도 60점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네네. 이제 하거든요.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술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그러신 분들은 뭘 해도 이게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죠. 안 차게 되면 계속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될 정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밖에 안 나오고 네. 밤에만 모자 쓰고 다음 딴 데 또 쓰고 네. 끼웃끼웃해가지고 또 불만족하고 또 가고 되면 어떤 분 한 10년 동안 성형외과 쫓아다니신 분들이 봤어요. 아이고, 자기 생활이 뭐 없잖아. 사실 그건 의사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당연히 아니죠. 인생이 그리고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성형외과 의사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된 네. 사람인데 성형수술 무서워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무섭다는 표현이 수술 자체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외심을 갖고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수술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술 받으신 분이 중간중간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해서 이제 오시는데 목사님 저 이거 잘 됐죠? 최선의 제가 말하자면 괜찮네요. 아,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뭐 잘 됐네요. 그게 또, 그쵸. 주관적이니까. 정말 잘 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좀 저렇게 했으니까 괜찮다. 네. 괜찮네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형외과 의사로서 후가 스트레스, 후가. 그러니까 후가. 그러니까 수술 자체는 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네네. 수술할 때는 그걸 꿈과 희망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는 이제 사람마다 이게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래. 자꾸 옆에서 하는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그래요. 마라. 네. 그냥 툭 던지는 말에 정말 본인이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술했다는데 뭐 그게 뭐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야 술 받느라 고생했겠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이제 그 다음날 성형외과 찾아오게 되겠죠.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아니 사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받는 제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도 닦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탈하게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끝나게 퇴근할 때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게 돼요. 사실 이 직업은 수백 년 전 관점에서 보면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신이 주는 얼굴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신을 대신해서 어쨌든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만족을 주기 위함인데, 이 일련의 과정과 또 박사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자족감도 중요하겠구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 감정이. 현재 내가 주어진 삶,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생활, 자족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네. 돈과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정도면 나 됐다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동남아시아의 그냥 막 우리가 봤을 때 빈민처럼 맞아요. 사는데 자기네들은 얼굴에 환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만족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세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려고요. 제 얼굴 괜찮은 거죠? 네.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성형외과 전문 의사 중에서 처음 발표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간혹 이제 배우들이 수술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예. 처음엔 저 배우 달라졌네? 안 해도 충분히 예쁘신데 왜 하셨을까? 이런 것들 굳이 건드릴 거 없어요. 그럼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어떤 자격은 없지 않나? 저는 의사 입장에서도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벌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성형외과를 안 가시면 됩니다. 일단 성형외과 아무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박사님을 안 찾아갑니다. 또 그건 또 너무 심한 비약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이제 시술 치료 생기고 그러면서 수술 대비 비용은 좀 적게 들잖아요, 시술이. 물론 그렇죠. 물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시술은
더 이제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할 수 그렇구나.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은 그 대신에 좀 효과가 더 오래 가죠. 시술은 짧고 네. 수술은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체로 보면 총액 기준은 비슷할 수도 있고. 네, 자꾸 돈 갖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시술을 하다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이제 수술 단계로 접어들기도 하고. 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프팅은 그냥 수술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 신체 전체적인 것 리프팅도 있거든요. 그래요? 보통 이제 리프팅 그러면 뭐 안면 거상 뭐 이 정도, 목 거상 이런 정도를 리프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마 거상도 있죠. 네. 그다음에 입술 거상도 있어요. 요렇게만 올리겠어요? 입술 인중이 긴 사람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마가 넓은 사람도 약간 또 이렇게 좀 줄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리프팅의 개념으로 우리가 시술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근데 당긴다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리프팅이라는 것 말 자체가 이제 당기는 거니까 견인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왜 당기는 거예요? 주름 없애려고 당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주름보다는 처짐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견인을 하니까 주름이 조금 약간 완화되는 그런 효과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름은 없앨 수 없다. 기본적으로 피부에 딱 박힌 주름은 골 박힌 주름은 옛날에 대통령도 보면은 주름이 네, 맞아요. 처리가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보톡스가 좋은 거다. 왜냐면 특히 여자분들 혹은 남자도 요새는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름이 골지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다. 골지면 수술로도 안 되니까. 깊이 패이면. 패이기 전에. 근데 반복적인 그 움직임에 의해서 옅은 주름이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옅은 점이 생기기 시작할 적에 보톡스 관리를 하세요. 남자들 같으면 미간 사이도 그렇고 이마도 그렇고 뭐 여성분들 같으면 옆에 눈가에 그런 것들이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완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골이 깊어지기 전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관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남성들도 보톡스 치료를 많이 받아서 네. 사실 저는 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제 동료 아나운서는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는 않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또 꼬박꼬박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맛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약간 미간에 주름이 있으니까 형, 그거 요만큼만 맞으면 펴져. 왜 그걸 안 맞아? 이러면서 스스로 너무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요만큼만 맞아서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만큼이나 어차피 그거는 이제 표현의 차이겠죠. 네, 네. 표현의 차이거든요. 의료 기술 또는 의학의 힘을 빌어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최대 만족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권할 만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보톡스를 꺼려하는 건 그 친구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치료를 받고 왔을 때 받고 오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어색해요. 이렇게 웃는 표정도 어색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형, 그건 일주일이야, 일주일만 참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크게 필요를 못 느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각자의 네. 어떤 필요 따라서 얼마든지 그건 바뀔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마 거상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여기를 찢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이마 거상은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요새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고요. 그래요? 내시경 이마 거상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절개를 해요. 속으로 절개를 하는데 그건 이제 물론 이제 한 제한이 있겠죠. 이마 주름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또 넓거나 이마가 넓은데 당기면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마에다 직접 칼대서 수술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이마 넓어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이마를 당기면 혹시 눈썹의 위치가 조금 미세하게 올라가나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 눈썹 처진 것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눈썹이 처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 것은 주로 눈썹을 많이 올리는 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하죠.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이 눈썹을 찢어가지고 또 뭐 어디를 올린다고. 그거는 이제 상안검. 상안검이 처진 경우에 눈이 너무 그냥 이상하게 부리부리해지고 이상해지니까 이 눈썹에서 당기면 눈동자 있는 쪽에 두툼한 느낌이 안 드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럼 눈썹 라인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올리는 개념이에요? 예. 자랑하자면
예, 잘하셔야죠. 네. 자랑하자면 제가 그거 한 지 한 30년, 25년 그러세요. 됐는데 아마 성형외과 전문 의사 중에서 처음 발표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게 IMF 때 있죠. 아, 외환위기 때. 그럼 일찍 하신 거네요. 그전에는 전부 다 이마 거장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아. 근데 IMF 때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 비용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타깃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성비는 높은.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눈썹 거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눈썹 아래로 라인을 잡으면 그게 흉터로 안 보여요? 피고 있는 거 뭐 때로는 비대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흉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흉터는 성형외과 의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눈썹 거상하는 시쪽에 목은 각도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희미해요. 근데 우리 몸에 칼집을 내면서 칼집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거든요. 한 5년, 6년, 10년 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잘 안 보여요. 알고 봐도. 네, 선생님한테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한번 작품 감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데 잘 못 찾을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칼집은 남는다 하고 수술을 해요. 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는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고요. 옆으로도 당기시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안면거상. 아, 이게 진짜 이게 앞거상. 이제 안면거상. 네. 여기 머릿속에서 귀 이렇게 돌아서 귀 뒤로까지 가고 또 때로는 안면거상을 더하기 목거상을 할 때는 더 뒤로 더 넘어가죠. 어쨌든 커지면 커질수록 절개창은 더 길어져요. 네. 그러면 왜 예전에 농담처럼 안면거상 하면 하품 잘 못한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기술이 덜 발달됐을 때는 피부를 주로 많이 당겼어요. 피부를 당기니까 피부가 뺑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당겨놓으니까 마스크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육이 움직이지 못해. 근육을 못 움직이니까 지금은 우리 스마스라고 근육이 있는데 근막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걸 당기고 피부는 편안하게 도는 쪽으로. 그래야지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부자연스럽지 않게. 어떻게 피부와 근육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수 피부 밑으로. 야, 대단하다, 쫙 그거. 박리를 해서 밑에 있는 그 근막을 다시 또 정리해서 그걸 당기고 그러고 나서 피부를 당기면 이미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피부가 좀 남잖아요. 남는 거를 의사들은 대단하네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에 뭐 그러면 더 복잡한 것도 하잖아요. 뭐 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목주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목주름이 목주름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 목주름의 하단부 있죠. 네네. 요 상단부까지는 해서 요 뒤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는데 이 하단부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수술이 돼 버리거든요. 그야말로 몸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피부도 이게 얇잖아요. 얇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요. 많아서 그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예, 다른 걸로 시술적인 걸로 환자분한테도 비교될 만해요. 그 목주름을 어떻게 뭐 예방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예방은 다른 주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워낙 피지선이 발달이 안 돼 있고 피부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더 많이 잔주름 생기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당연한 구조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시술적인 걸로 요새 뭐 DNA 주사도 나오고 혈소판 주사도 있고 보톡스도 같이 쓰고 그러면 상당히 상당 부분 이렇게 좀 개선이 돼요. 꼭 수술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뺑뺑한 게 정말 천년만년 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그렇게 큰 수술을 해가면서 과연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전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수술을 권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에 따라 말리는 분들도 충분히 당연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보면 했을 적에 이미지가 너무 나쁜 쪽으로 가르쳐줘요. 아까 뭐 인상이 세지거나 억세 보이거나 오히려 강해 보이거나 뭐 이러면은 그렇게 온화했던 얼굴이었는데 눈술 하나 하고 나서 완전 인상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간혹가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인상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의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간혹 이제 배우들이 살짝 수술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저 배우 달라졌네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안 해도 충분히 예쁘신데 왜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신 것 같은데 처음엔 그렇게 어색해요. 근데 드라마 한 3, 4회 보다 보면 그게 금세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옛날부터 저를 이제 본 이제 연예인 그러시겠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이미지 안 변하게 시켜요. 그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전 팬의 입장에서 그 옛날에 가졌던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게 팬심이다. 근데 혼자 잘났다고 그냥 막 해가지고 왜 저래? 저 뭐야?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보거든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연기자들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또 배우들에게는 필수적일 테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분을 좋아했던 건 그 이미지인데 그럼요. 그 이미지를 훼손하면 우리가 그분을 좋아할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것도 좀 예. 느껴주시면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네. 심각하게 해서 전번에 되겠지만 줌이 살짝 잡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갖고서 그래요. 이상하게 보거나 네. 뭐 저 사람 한물 갔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사실 주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훌륭한 여배우들 많이 많죠, 계시잖아요. 많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고 아.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해서 뭐 이 다림질 하려고만 안 하고 그런 차원이 그다음에 아니고. 이 볼륨이 좀 빠진다고 해서 완전히 뭐 빵빵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정말 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자기 조직이니까 몇 번 나눠서 넣어도 되거든요. 한참 막 이렇게 빵빵한 상태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사실 뭐 부분적인 시술이나 뭐 부분적인 수술을 하시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페이스 오프 예. 영화처럼 그럴 때는 정말 목소리로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이제 여담이긴 한데 페이스오프를 네. 시키는 나는 전 성형외과 의사로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네. 그러놓고 내가 얼마나 자책을 하고 아, 그런 탤런트나 그런 기술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는 것은 내가 신의 영역이나 아니면 신을 영역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어떤 자격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네. 절대로 안 해요.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은 이 세상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젊은 시절이라 환자의 말에 동의를 해버린 거야, 나도. 지금 같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건데, 그때는 그 사람이 너무 애절한, 그분은 또 오죽하면 그랬을 거예요. 애절한 사연에 네. 내가 그야말로 동의를 해버린 건데, 의사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애환이 많으시겠네요. 자기의 어떤 윤리관, 네. 윤리의식, 뭐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줄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미용 목적 외의 수술도 많고 또 재건 성형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도 그럼요. 있고 그리고 생활 불편감을 느낀다든가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인 자존감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의사도 사람이니까 네. 다른 사람은 칼 대는 그 자체는 굉장히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치가 이제 외과 수술인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 네. 그죠? 특히 성형외과는 이제 마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이제 리프팅 얘기 잠깐 하다가 뭐 처음에 온몸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네네. 거다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 성행하던 그 지방 흡입 수술 그런 것도 그럼 리프팅의 개념으로 보는 지방 흡입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방을 빼는 거고 네. 이게 늘어진 경우 있죠. 이게 처져서. 네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에이프론이라고 하거든요. 에이프론처럼 쭉 늘어지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다 당겨 올리는. 이렇게 그것도 이제 당기는 거 이제 그건 복부 리프트. 어마어마한 수술이겠네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리프트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엉덩이, 힙도 리프트 하죠. 아, 부위별로. 부위별로 다 있어요. 뭐 등짝도 하지, 뭐 목도, 이것도 팔도, 팔도. 이것도 해당되구나. 팔도 절개. 이게 찰랑찰랑하시는 예. 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리프트의 제일 첫 번째는 흉터. 흉터를 없애. 흉터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데는 흉터가 안 잡힐 수가 없잖아요. 가능한 한
피부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흉이 적게 남긴 하겠지만 절개선은 절개선이니까 자기가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도 정신치료가 중에 하나니까 옛날에 정신과 의사들 지금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판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해줘라. 네. 그만큼 요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져 있고 그걸로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건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제 아내의 친구들 이야기지만 네. 이제 저희 세대들이 20대부터 네. 이제 성형 수술을 네. 경험한 세대잖아요. 네. 실제로 20대 이제 초중반에 마음에 안 드는 부위들 뭐 쌍꺼풀을 비롯해서 하고 나면 사실 성형 수술도 유효 기간이 있을 텐데 네. 이제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에 접어들면서 변형이 또 오잖아요. 그때 재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하더라고요. 이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재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어떤 뭐 원칙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이건 10년 됐으니까 해야 된다. 20년 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이게 무릎 연골 수술 뭐 이런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이 이제 아프니까 다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지니까 또 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수술했을 적에 굉장히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감동과 만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었을 건데 재수술은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본인의 피부 컨디션이나 또 얼굴의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변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인지 못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수술 받게 되면 틀림없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재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혹시나 상담 받으러 가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마음가짐 갖고 오세요. 뭐 이런 거. 글쎄, 성형외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네네.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가 뭔가, 또 내 자기 자신을 한번 거울을 두고 찬찬히 한번 뜯어보시기를 바래요. 보시면, 나는 이것이 내 자신이 있어. 이런 것들을 굳이 건드릴 거 없어. 그럼요. 정말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줄이고 해서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족감 갖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욕심내서 하지 않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실제로 한 가지를 해서 잘 되면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비유지만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술 받고 나서 옛 모습이 더 낫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긴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의 몫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긴 한데 환자분은 뭐 좀 예뻐지면 좋다 생각하는데 예뻐진다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이 이런 이미지로 갈 거를 환자한테도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구조, 뭐 또 그 사람이 가지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같이도 일정 부분은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마음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사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형외과 의사들 힘드시겠네요.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중요하니까. 어쨌든 도움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와 결단을 그랬으면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네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세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익숙함이 아름다움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내 얼굴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보기엔 타인이 보기엔 익숙함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